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해 왔는데 처음 인사말과 또 매진말에 영상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 실내에서 다시 한번 촬영합니다.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티앤스터디라는 파티룸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형태의 집을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 패시브 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첨단 단열 공법을 이용해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집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돌립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집이죠.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패시브 하우스가 캐나다에서는 슈퍼 E 하우스라고 불립니다. 고단열 또 고기밀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소화했는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최초로 그냥 하나의 집이 아니라 단지형 자체가 슈퍼 E 등급을 받은 아주 독특한 단지가 있어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캐나다 공법답게 목조로 지어진 집인데요. 외부부터 웅장하고 세련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집인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샘플 하우스입니다. 외부에서부터 벌써 좀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세라믹 사이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벽돌로 지어진 집입니다. 내부는 목조로 되어 있고요. 외부는 롱블릭이라는 오스트리아 수입 벽돌을 사용해서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색깔의 목조 주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수직으로 선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올라왔고요. 목조 주택답게 박공 지붕이 굉장히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총 20세대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5세대, 또 이 반대쪽으로 5세대, 그리고 뒤쪽으로 한 10세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는 단국대학교 자회사에서 직접 시공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독형 타운하우스입니다. 이곳은 마성 IC 인근에 위치했는데요. 저도 마성 IC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에버랜드 근처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동백까지는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고요.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 찍어 보니까 죽전역까지도 한 17분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일반 지상 주차로 되어 있어요. 여기 샘플하우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지가 170평, 전용 대지가 140평이 조금 넘다 보니까 공간 자체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를 벙커형처럼 올릴 수도 있고요. 밑을 절토를 해서 주차를 좀 더 편하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외에 있는 것들 싫으시면은 위쪽으로 해서 주차 박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쪽으로 지금 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전용 대지가 거의 140평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정원은 굉장히 넓습니다. 한쪽에는 지금 사철이 다 푸른 나무들로 심어져 있고요. 데크도 비교적 넓게 깔려서 이 집에서 충분히 데크를 활용한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요, 위쪽에 좀 테라스도 나와 있고요. 외관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곳은 일반 목조는 아닙니다. 패시브 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일에서는 친환경적이 또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는 집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집들을 슈퍼 E 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국내 최초로 슈퍼 E 인증을 걸친 주택 단지로 보시면 되세요. 보통 개별적으로 슈퍼 E 등급을 있는 집을 짓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단지 전체가 슈퍼 E 등급을 받는 집은 이 단지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집 내부 들어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현관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리는 기역자로 나와 있어요. 이곳은 일부 맞춤 형태로 되기 때문에 신발장 같은 것들은 이거와 동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처럼 현관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등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콘센트 같은 것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욕실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샤워부스나 이런 것들 설치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간단하게 샤워기와 비데, 변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100%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으로 들어오면 주방부터 1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곳은 한샘 유로 8000 시리즈를 사용을 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동선이 좋고 넓게 나왔습니다. 주방이 오랜만에 좀 넓은 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의 상판이나 이런 것들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질감이 굉장히 좋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이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와인 냉장고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춤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옵션들은 실제로 집을 구매할 때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오븐 시공. 주방 뒤쪽으로 창문도 잘 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집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벽 쪽의 타일들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렇게 도장을 했기 때문에 은은하면서도 또 담백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거와 담백함이 잘 연결된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방 뒤쪽에는 세탁실이 나와 있는데요.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세탁기와 또 건조기, 그 외에 주방에 관련된 것들을 선반 같은 것들 설치하셔서 쓰시면 넉넉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창문이 나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일랜드 식탁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전이 2개 나와 있는 집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요. 보시면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다란 테이블을 놔서 식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소파는 약간 오픈 형태로 해서 지금 소파 설치된 것보다 좀 뒤쪽으로 하시면 거실과 또 이 뒤쪽 공간까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에서는 밖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데크가 일단은 시원시원하게 설치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도 이쪽에 또 별도로 시공이 또 하나 더 돼 있네요. 거실 공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마루 같은 거 원목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광폭으로 되어 있어요. 와서 보면은 진짜 나무를 잘라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샤시가 또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독일 셀라만더사의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독일식 시스템 도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슬라이딩으로 여는 것 외에도 틸트 기능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흰 벽을 사용해서 영화를 본다면 또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에는 넓은 면적답게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방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른 집의 안방 사이즈처럼 넓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층 면적이 전부 합쳐서 27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25평 이상만 되면은 넓은 느낌의 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폭도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왔어요. 지금 한 1m가 좀 넘기 때문에 최근에 봤던 계단 중에서는 가장 넓네요. 2층에 올라오면 방만 3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방이 길기 때문에 뒤쪽에서 촬영을 좀 해드리면요. 이쪽에는 북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고요. 이 방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는 크지는 않지만 방마다 다 2개씩 내놓기 때문에 환기 같은 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여기는 슈퍼2 등급을 받은 집이에요. 환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건 제가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층에 있는 두 번째 욕실입니다.
이 욕실은 1층 욕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색감이나 이런 것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이즈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안방입니다. 안방이 굉장히 커요. 층고도 되게 높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편백나무로 시공돼서요, 되게 우아하고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방의 방 배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반대쪽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쪽이 드레스룸이에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은데요, 붙박이장이 설치될 예정이래요. 이 치수만 봐서는 거의 일반 집의 중간방 정도 사이즈가 될 정도로 여유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방 욕실, 여기는 이제 욕조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쪽에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 네 번째 방인데요, 이곳은 1층에 방이 하나, 2층에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방도 사이즈가 넉넉한 편이에요. 1층에 봤던 방이랑 동일한 사이즈인데요, 이 정도면 성인이 쓰시기에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여유 있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락인데요, 다락 공간도 잘 되어 있어요. 마치 펜션이나 캐나다에 있는 오두막에 온 것처럼 여기는 편백나무로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런 중목을 사용해서 좀 안정감 있고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늘창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꿨던 다락방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다락방은 조금 더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집 자체로도 좀 훌륭하지 않나요? 제가 봤던 목조주택 중에서는 손꼽힐 정도로 매력적인 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슈퍼 E하우스라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슈퍼 E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패시브 하우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보온병처럼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미를 높이고 또 단열재를 더 많이 사용해서 들어왔던 열 자체가 안에서 유지될 수 있게끔 보온병처럼 사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에 있는 공기들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요, 열회수 환기장치를 통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때 이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년 사시사철 24도에서 2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슈퍼 E 하우스입니다. 이때 공기가 들어올 때 공기청정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요, 한번 공기가 개선되기 때문에 실내 환경의 공기질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6개월에 한 번씩 그 안쪽에 있는 필터를 교환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교환 비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소개할 이 집 같은 경우는 보조 필터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메인 필터는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보조 필터를 자주 갈아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한 번 갈 때 비용이 2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1리터나 1.5리터 정도 이하의 석유를 사용하는 것을 등급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기름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오늘 소개할 곳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입구까지는 도시가스 인입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올해까지는 도시가스 인입이 완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슈퍼 E하우스라는 특징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지금 현재 LPG를 사용해도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지가 170평이고요 전용 대지가 약 145평 정도 됩니다. 실내에는 1층이 27평, 2층도 27평, 3층 같은 경우는 다락으로 구성됐으니까 제외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54평의 넉넉한 집입니다.
여기는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지었고요. 현재 옆에 입주하신 집도 제가 실내를 무릅쓰고 구경을 했었는데 실내 평수를 30평, 40평, 50평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만약 50평대로 집을 지을 경우 대략적인 분양가는 6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살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검토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곳 마성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치가 좋았어요. 이 산을 하나 넘어가면 동백지구가 나타나는데요. 차량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면 동백지구를 갈 수가 있고요. 차량으로 20분 이하면 죽전역까지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도심으로 출퇴근하시는 분한테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파트앤스터디 스튜디오에서 김민기였습니다.